소장님들께서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돈 버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요, 단 1%의 거짓도 없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서 돈 자랑하네? 아, 짜증나. 이렇게 해서 배 아파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키보드 앞에서 배 아파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안 대장이 저런 방식으로 돈을 버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본인의 수익이 보탬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과 세부사항,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야기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요, 인쇄 수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4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은 공저고 3권에 대한 책의 인쇄가 들어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인쇄가 들어오는데요. 책의 인쇄 수입은 정말 쥐꼬리 같은 수입이에요. 절대 책을 써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 써서 돈 번다는 건 일반인들에게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유튜브를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데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전업작가들이나 어디서 짜집기해서 베껴오는 책이 아니라면 정말로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도 본인의 시간을 얼마나 여가 시간을 없애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쪼개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왜냐하면 전업작가들이야 그냥 책만 쓰겠지만 우리같이 전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쇄는요, 굉장히 작아요. 책값의 10%가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이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저한테 1,350원의 인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책 시장이 얼마나 축소가 됐느냐. 한 책을 냈을 때 3,000부만 팔아도 성공적인 책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인쇄가 얼마나 되겠어요? 1,350원 곱하기 3,000부 해보세요. 그게 성공적인 책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책은 얼마나 안 팔리겠냐고요. 이게 인쇄의 현실이에요. 잘 팔아서 3,000부 팔았다고 해도요,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가 6개월 이상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이걸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책이 나오면 주변에서 책 좀 선물해달라, 아니면 출판사에서 은근히 책 좀 사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내 책을 내 돈으로 100권만 사도요, 135만 원입니다. 그럼 나에게 들어오는 인쇄는 20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책을 써서 팔린 부수가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책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멘트가 재단한 책입니다. 그 책이 2018년 5월에 나왔는데요, 지금 2020년 9월까지 해서요 총 1,155만 원이 인쇄로 입금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27개월이 됐으니까요, 매달 42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된 거죠. 많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수도 있는데요, 투자한 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같이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인쇄에 반도 안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책 2권을요, 멘트가 제다 이 책 한 권만치 판매량이 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매달 인쇄로 들어오는 돈은요 80만 원 정도예요. 어때요? 괜찮은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책을요, 처음부터 수익의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는 수치예요. 이거는 내가 한번 써놓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판매가 되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꼭 활자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담을 담은 전자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출판사에 떼주는 것도 없고 내가 가져가는 양도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책을 통해서 인쇄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자책을 통해서 이북을 만들어서 그런 수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어플 수익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저희 회사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 영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고객을 내 연인처럼 챙기자 하는 마음에서 만든 어플이었죠. 저도 기존에 시중에 있는 고객 관리 어플들을 다 써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또 그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더라고요. 매월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저만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영구 구매에 55,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호불호는 확실히 있었어요. 왜냐면 무슨 어플이 이렇게 기능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히 고객 관리를 하자, 그리고 소개를 요청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을 얻어냈거든요. 영구 구매로 55,000원에 팔고 있어요. 부가세를 떼면 5만 원이죠. 거기에서 구글이 3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플 하나를 결제할 때마다 저에게 3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달 한 50분 정도 저의 어플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들쑥날쑥하지만 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75만 원 정도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유지 관리비나 거기에 따른 직원을 쓰는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익은 크지 않은데요. 이걸 빼고 생각한다면 월에 175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죠. 만약에 이 어플만을 가지고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 비용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뭐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독자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지만 그런 게 없으신 분이라면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잘 되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수익을 얻기까지가 너무나 힘들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월세 수입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베스트 재테크죠, 부동산. 저 역시요, 부동산에 약간의 투자를 했는데요. 저는 경영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면서 경매를 배우게 되었어요. 경매를 통해서 조금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총 5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3채의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부동산 투자는요, 굉장히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권이라는 점과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집을 구입하는데 많은 목돈을 썼고 리모델링까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굉장히 미비하죠. 게다가 지금처럼 집값이 광풍이 불어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산 집들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배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 내가 산 집들은 오르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 3채를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들어와요. 거기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나면 200만 원 정도 수익이 순수익으로 저에게 들어오고 있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위안을 삼는다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져서요. 내 돈을 녹아내리는 거는 최소한 방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 그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모아서 큰 빌딩을 사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부동산 투자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재테크에 소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부동산 재테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좀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투자 수익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8호 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아이템은 좋고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 회사를 설립한 거죠. 그 첫 번째 모델로 제 친구에게 투자를 했고 요식업체를 설립을 한 것이고요. 올해 초에 설립을 했고 1호점으로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전혀 일하지 않고 투자만 해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1호점만 보고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호점, 3호점 앞으로 계속해서 능력 있는 친구들 아이템을 발굴해서 더 좋은 투자를 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크게 보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유튜브 수익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유튜버들이 공개를 했으니까요.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협찬과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건 조회수가 아니라 협찬이랑 광고더라고요. 이번에 내돈내산 사태를 봐서, 뒷광고 사태를 봐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협찬과 광고의 금액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요, 협찬과 광고를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서요, 그냥 순수하게 조회수 수익만 걷고 있고요. 500에서 20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월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이죠. 매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건 말이죠. 이 수익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저희 회사가 알려지고 또 부가적인 수익들도 얻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말이죠. 여섯 번째는요, 주식으로 얻는 수익입니다. 주식으로 재테크를 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도 주린이 수준입니다. 절대 제가 주식을 잘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주식은 제가 계좌를 3개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올해 얼마나 수익 받지? 하면서 다 해보니까 실현한 수익이 6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6천만 원? 와, 굉장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주식을 해왔는데 주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수업료를 냈죠.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지금 계속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산의 반 이상이 다 날라갔어요. 엄청난 폭락을 했으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레버리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들여서요, 물타기를 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죠. 정말 본전에서 주식 전부 다 빼고 탈출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이거는 한 번 더 꺾일 거다. 대부분 기존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 조금 잘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본전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쌍바닥을 찍든지 아니면 큰 조정이 한 번 더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져나가서 관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세계 1위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계속 관망만 하다가 뒤늦게 들어가서 다시 수익을 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수익률로 보면요, 주식을 오래 했던 분들보다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주식을 접하신 분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주식에 대한 이번 올해의 수익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수익이었어요. 그래도 뭐 손해를 본 건 아니니까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주식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요,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이 욕망을 얼마나 주체 못하는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이 욕망을 다스리고 본인의 규칙을 지킬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돈 앞에서 정말 너무나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경제 공부를 하기도 좋고요,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고 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주식보다 더 좋은 재테크 공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만약에 주식을 도박식으로 홀짝식으로만 안 할 수 있다면 저는 주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약 지금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만약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걸 투기로 도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저희 회사 수익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제가 영업으로 돈을 벌었던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제가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입은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이죠.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리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벌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업과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요, 결국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뭐 정확히 저의 수입이 얼마다라고, 이건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대기업 과장, 부장의 연봉 정도는 한 달에 버는 것 같아요. 그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수입들과는 다르게 이거는 저의 순수한 노동의 수입이죠. 다른 것들은 불로소득이 많았다면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계속해서 출근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저의 노동 사업 수익인 거죠. 저는 이렇게 총 7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부를 키우고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의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7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중에 4가지는요, 제가 아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불로소득이고요.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불로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은 부자의 길로 들어선 거다. 저는 그 길로 조금씩 들어서서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의 돈 버는 방식들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카페를 통한 광고 수입이나 컨설팅, 아니면 나의 탤런트를 통한 온라인 강의, 전자책, 어떤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야기했던 요 4가지도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제가 오늘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쫙 해보니까요, 결국에 이거는 또 큰 분류로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의 컨텐츠,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는 노동.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컨텐츠라는 건 나의 재능,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플, 투자 수익, 이런 식으로 시스템만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 세 번째, 노동, 나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 이렇게 크게는 이 3분류의 돈 버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모두들 알고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쟤는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부럽네?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떻게 저걸 내 것으로 접목시켜서 나한테 맞춰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너도 좀 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도 관심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몇 년째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행동하지 않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어떤 세상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엄청난 블루오션의 아이템을 가진 게 아니라 일단 실행하고 수정, 보완, 재실행, 이 단계를 계속해서 밟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새로운 파이프라인,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행동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수정, 보완, 재실행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맞는지, 계속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의 이 방식을 통해서 소대장님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 그런 삶을 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